대한민국 DNA가 그렇습니다. 이게 왼수는 용서하고 살아도요, 이 배신자는 용서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전쟁 같은 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떨어질 때까지, 탄핵 각하가 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요, 11일부터 2시입니다. 오후 2시부터 밤샘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섭니다. 윤상현 의원, 박대출 의원,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단순히 몇 시간 할 게 아니라 온전히 헌재 앞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을 시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민주당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이 있죠. 민주당은 이 사활을 걸고 당 차원에서 똘똘 뭉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은 참으로 신중합니다. 이걸 신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몸살인다라고 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상현 의원이요, 전체 총사퇴를 해서 22대 국회 자체를 없애고 다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각하, 다시 직무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시작될 거다?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달라진 건 국민들의 사고방식 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이상한 집단인 이 22대 국회,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해산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총사퇴 결의를 다져야 한다라고 쉽게 말해서 뭉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파란불이 켜졌으니 돌아와서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2대 국회 해산은요, 조기 대선을 운운하면서 여당에서 움직일 때 그때부터 나왔었는데요. 2월 초부터 국민들의 성명이 터졌습니다. 자유대안 원로회의에서 국힘 의원 전원 사퇴라 국회 해산에 물꼬를 터야 된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으려면 국민의힘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예라이 기회주의자들아, 무책임한 인간들아, 웰빙주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일 수가 없다. 이렇게 무기력한 태도로 좌파 정치 공세에 끌려다닐 거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기회주의적이고 이 무책임한 자당에서 나온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머리에 콩기름 바르고 앉아서는 당 차원에서는 헌재를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니, 헌재를 지금 압박하겠다라고 민주당은 삭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라는 것들은 앉아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라는 것, 정말 웰빙주의에 자빠진 국민의힘, 더 이상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창당에 대해서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 대첩을 이어갈 때도 반드시 직무 복귀하시면 새로운 정당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자유우파 유권자들의 요구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배신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배신자들이 색출됐고 좌우를 넘나드는 반국가 세력들이 선명하게 드러난 이상 신당 창당은 필연적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드러난 배신자들의 계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제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터지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라라는 것이죠. 지금 장동혁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등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꺼려하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명
배신자다라는 겁니다. 이 탄참파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 탄참파들을 계열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적적으로 석방이 된 상황, 앞으로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13일 날 얼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명한 4대4 구도가 다시 이어질지 5대3으로 반전을 일으킬지 이게 연속된다라고 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 기각 사인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활이 단순한 복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후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할 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계엄 사태를 통해서 배신자들이 여실히 드러났죠. 철저히 청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의 재건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는 선택해야 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우파 세력을 새롭게 결집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 배신자들 탄핵에 동조하고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건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한다라는 것과 뭐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민주당과 손잡은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배신자들은 더 이상 자유우파 진영에서 자리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동훈 계열의 배신자들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법치를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 진짜 한동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중도 진보파리 하고 있고 이쪽 자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 이력도 뭐 화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란 다 말아 잡쌌죠. 그리고 대통령을 꿈꾼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맞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한동훈 계열 배신자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김상욱이야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고요. 김소희 얼굴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한동훈과 함께 탄핵 찬성을 하면서 한동훈과 함께 움직여왔죠. 김예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동훈의 사촌으로 비례 2번을 달았죠. 김위상. 이 김위상은요.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 의장이었습니다. 면접 없이 당선이 됐고 비례 10번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김태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되자마자 빠르게 조기 대선판 운운하면서 나왔습니다. 김영동은 한동훈의 비대위 시절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죠. 이 친중의 세력입니다. 박정하 의원, 특색은 없습니다. 박정원, 배현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서병수 동생 서범수, 송석준, 우재준도 있습니다. 다 비례대표 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용원, 정성국, 진종우 요 짝 진영이 한동훈 계열의 배신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동훈 라인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선 주자로 뛴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이 줄이 완성되기 때문에 한동훈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욱더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안에 이준석 계열의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준석도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운운하고 뜬금없이 3월 11일 날 대선 후보에 등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데 일단은 매일매일 깝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계열의 배신자들 그러니까 권선동도 있고요. 권영세도 있습니다. 보수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죠. 최근에 한미의원연맹에 또 얼굴을 들이밀었는데요. 가장 친중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준석이 한미의원연맹에 나타났다라는 건 이 뿌락지 또 활동을 하겠다. 거기서 정복해내서 쉐쉐한테 전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들은 탄핵 표결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에 동조를 했고요. 권성동 같은 경우는 탄핵 가결 그때 참여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배신자들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김재섭, 김용태도 있습니다. 김재섭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없다, 대법원장이 그랬어요 라고 했던 멍청이죠. 일단 또 다른 계열이 있습니다. 유승민 계열 배신자들이 있죠. 유승민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보수를 배신한 전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중도 노선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보수를 말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김무성, 유이동 등 그의 측근들도 패널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가 멀다 하고 저격하고 나섰죠. 탄핵에 찬성 입장을 냈던 오세훈도 이 유승민 계열의 배신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흠, 김영환, 유정복 등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로 이 탄핵 가결이 되자 조기 대선 개헌 탄핵 찬성한다라고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가족과 식사를 한 것까지도 트집 잡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안철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육선 주호영 의원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다.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바짝 엎드려 있겠다. 가장 안전한 대구에서. 이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배신자 없는 진정한 보수를 재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있는 이런 배신자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거고 향후에 전국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 창당을 통해서요, 이들과 완벽히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보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동훈의 당대표 시절에 온 동네 쓰레기는 다 주워 담아가지고 이 국민의힘을 흔들어 놨죠. 보수 정당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좌경화되어 있고 포퓰리즘과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신자들을 솎아내고 새로운 인재 영입이 필요할 때죠. 국민들은요,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배신자들에 대한 분노가 이만큼 차올라서 사실 극에 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보수의 가치를 지닌 인재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보수 세력을 만들어 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교훈을 얻었잖아요. 친한계 의원들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존재에 대한 확인을 했고요. 탄핵 사태를 계기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장외 집회 나오고 한남동에 나오고 광화문에 나오고 여의도에 나오고 이 의원들 보면서 진정한 우파 세력,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의원들 이제 선명해졌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때다. 이게 제일 베스트한 건 당에서 이 배신자들이 떠난다라고 하면 오케이 콜. 그런데 이것들은 또 금배지에 대한 집착이 좀 있을 겁니다. 김예지만 봐도 좀 나가라 했는데도 비례니까 탈당하면 이 금배지 떨어지니까 제명해달라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죠. 김상욱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한동훈 라인으로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은 하지 않을 겁니다. 탈당하는 순간 김배지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신자들과 공존하는 한 보수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고요. 힘들더라도 우리 국민은요,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고 민주당 아니 국회 해산을 위해서 뭉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배신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세 번은 쉽죠. 대한민국 DNA가 그렇습니다. 이게 왼수는 용서하고 살아도요, 이 배신자는 용서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배신의 세력을 걷어내고 새로운 보수 정통 정당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